안녕하세요. 주식투시경 스페셜 시청자 여러분. 자,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모두 명절 잘 보내셨나요? 자, 연휴 이후에 첫날 2% 이상 상승을 보이면서 시장이 이제 좀 회복되는구나 하고 이제 안도감을 내셨을 텐데 그 이후로 다시금 조정 구간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자, 오늘 교육 내용에서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까지 낱낱이 여러분들께 교육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번 주 종목 리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돈줄 종목들 여전히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쁘게 잘 움직였다. 너무도 안정적인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자동차 관련주 하나 정도는 들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고점에서 저항을 돌파하는 종목들로 보시면은 여러분들 화신이나 SL을 보시면 됩니다라고 누누이 설명드렸고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거의 매일 말씀드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으로는 안정적으로 이 아진산업 같은 경우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돈줄 종목으로 소개해드렸죠. 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2,700원 쪽으로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렴 과정을 거치는 구간, 거의 수렴이 끝났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700원 구간 아래에서 이중바닥까지 완성하면서 트랩까지 형성해주는 아주 똘똘한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움직임은 여러분들이 알고 보시는 것과 같이 1차 목표치를 달성하고 휴식 구간이었죠. 그리고 최근에 현기차가 정확하게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인플레 억제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왜 그러냐? 자,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들은 괜찮은데 전기차는 국내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감이 있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말씀드렸죠. 그 우려감은 곧 매수 기회가 됩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죠? 1차 매수 후에 조정 구간, 오히려 우려감은 이중바닥을 완성하고 다시 한번 3,300원으로 돌파 시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 구간에서 3,300원 구간을 돌파는 못했지만 크게 안 밀리고 잘 버텨주고 있죠. 기존에는 돌파 실패하니까 급락이 한번 나오죠. 지금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잘 버텨준다라고 하면 돌파 가능성이 높다. 밀릴 자리에서 안 밀리면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이탈할 자리에서 이탈을 안 하고 버티면은 상승하듯이 이탈할 자리는 이탈하면 급락이 나온다. 버텨주면 올라간다. 마찬가지예요. 이 구간에서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이 구간 여러분들이 유심히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도 26.67 굉장히 안정적으로 크게 손실 구간 온 적 없이 수익권에서 움직였는데 앞으로도 기대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종목 나무가입니다. 3D 카메라 센싱 쪽으로 해서 지금 애플도 노릴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하고는 기존부터 이 계열사 전체가 삼성하고 거래처죠. 그러다 보니까 뭐 드림텍도 그렇고 나무가도 그렇고 삼성하고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XR 기기 쪽 관심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거기에 애플의 신기종 그리고 폴더블 폰이 출시된다 설명드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 종목을 9,500원 저항인데 이 구간 아래에서 이중바닥을
완성했다. 거기다가 9,500원을 회복하는 트랩까지 형성을 했다.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 되고 기다렸다가 이게 주도주 계열종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후발주이기 때문에 힘이 약할 수 있으니 수렴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한다. 정확하게 포착을 해드렸죠. 그래서 다중바닥을 완성하고 우리가 포착한 9,500원 초반 가격부터 시작해서 지금 벌써 40% 가까운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장에서 후발주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나무가, 선익시스템, 뉴프렉스 이 종목들 같은 섹터로 묶어서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돈줄 종목으로도 또 소개해드렸죠. 나무가와 함께. 자, 이 어려운 시장에서 40% 가까운 수익이 발생했다라는 거. 크게 손실 구간 없이 만약에 처음에 매매 못하신 분들 조정 구간이라서 다시 한번 매매 타이밍도 주었고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죠. 지지선을. 그리고 나서 1차 목표치 달성 바로 돌파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저항과 돌파죠. 자, 이 구간에서 또다시 2차 목표치 13,500원 부근에 다다랐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간단합니다. 13,500원 구간 다 왔으니 돌파하면 보유, 저항받으면은 한 절반 정도 비중 축소하면서 이제 FOMC를 대비하셔도 되고 다음 주에 있죠. 자, 그리고 13,000원만 유지해주면 보유하시고 13,000원 이탈하면 뭐 절반이나 좀 줄이면서 수익 실현하면서 조정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하신다. 간단한 이치입니다. 간단한 이치. 저항 구간에 도달했으니 목표치에 거의 다 왔으니까 비중을 축소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구간이에요. 돌파하면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요. 간단하죠. 왜? 우리는 매수 타이밍이 좋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한다. 왜 여러분들이 매도가 어렵다고 하는지 아시겠죠? 매수 타이밍이 좋으면은 조정을 받아도 이 구간에서 크게 여러분들이 걱정할 만큼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지지와 저항을 알고 매수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저항을 알아서 매도 타이밍을 알아야 되는지 굉장히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교육도 여러분들이 잘 집중하셔야겠죠? 자, 다음 종목 히림입니다. 히림 같은 경우도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주 쪽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엮여 있다 말씀을 드리고 국내에서도 설계 쪽으로는 뭐 아주 역량이 높은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히림 9,000원 아래서 돌파 시도하고 조정받은 다음에 돌파 완성 그리고 수렴까지 완벽했습니다. 9,000원 구간에서 그냥 가볍게 매수하시면 된다. 편안하게 움직이죠. 편안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9,000원 약간 안 되는 구간에서 우리가 포착을 했지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때요? 30%, 지금 구간에서 30%면은 아주 효자죠. 여러분 계좌에 이런 종목들 하나씩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거는 많이 강요해 드렸죠. 저희가 거의 강요해 드리다시피 했습니다. 왜? 이 누리호가 성공을 했는데 선반영으로 해서 이렇게 밀렸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밀려 내려왔는데, 자, 선반영이라는 거는 호재를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했기 때문에 쉬는 겁니다. 반영한 게 있나요? 기존부터 원래 이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55,000원 위쪽 그리고 중간중에 57,500원 이 구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박스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른 게 없어요. 오른 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 건 과도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누리호가 실패한 것도 아니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과도하게 밀려있는 타이밍에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지금 구간은 떨어지는 칼날이니까 매수한다? 아니요. 매수하지 않는다.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 5만 원을 빠르게 회복한다라고 하면 이게 트랩이 됩니다. 매수해야 됩니다. 5만 원을 회복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니 아무리 누리호가 성공을 했어도 지금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 기다려야 된다. 하락이 정체되는 구간까지 기다리자. 45,000원 지지받는지 보자. 그리고 단기 반등 나오고 나서 5만 원을 회복하는지 봐야 된다. 아니면 추가 하락 나온다. 명확하게 설명드렸습니다. 6월에 설명드린 내용이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45,000원에서
지지는 받았지만 5만 원 회복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락 N자형으로 밀리는 겁니다. 명확했죠? 전략은 명확했어요. 매수해서 여기서 한 차례 정리.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엔 간단해요. 4만 5천 원 회복하면 매수한다. 온라인 교육으로 거의 매일 강요해드린 것 같습니다. 강요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밀릴 이유가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앞으로 폴란드, 체코 뭐 등등 유럽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원하고 있는데 방산 쪽으로도 보나 아니면 누리호 이어서 다누리호까지 달 탐사선까지 연계해서 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셔야 된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편안한 종목 중 하나죠. 대형주 중에서 좀 사이즈 있는 종목 중에서 이런 종목이 있습니까? 사이즈 있는 종목 중에 이런 종목이 있습니까? 가장 좋죠. 거기다가 기업 내부에서 구조 개편한다고 해서 더더욱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과거에 둔하기만 했던 하나그룹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미래산업에 아주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여러분도 그러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가면 100% 수익률이 달성이 되겠죠. 이런 종목들은 쉰다라고 하면 쉬는 구간에도 또 보셔야 되는 거예요. 대신 충분히 휴식하게 놔두고 휴식 구간 이후에 또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6월부터 계속 강요해드린 종목. 자, 그리고 LIG 넥스원입니다. 이 종목도 같은 날 말씀드렸죠. 자, LIG 넥스원과 현대로템은 방산 쪽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주항공과 함께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저희가 설명드렸습니다. 마찬가지 떨어지는 칼날 우리는 받지 않는다. 7만 원 지지력 테스트하고 오히려 회복되면은 이때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7만 원을 살짝 이탈했다가 회복.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바로 못 넘어가고 있다가 한 번 더 저점을 만들었죠. 그럼 뭡니까? 이중바닥 트랩 패턴. 명확했죠. 바닥 시그널을 완벽하게 보여준 종목이에요, 우리한테.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은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저희가 10만 원 유지 시 보유, 이탈 시 매도 후 재매수하면 된다라고 설명드렸지요. 자, 65.94% 상승하고 나서 지금도 10만 원 위는 유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지금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더 들고 가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지금 구간에서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고 나는 수익을 한번 실현하고 싶다. 그리고 명절 이번에 돈 많이 쓰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지출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 일부 뭐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중간 저항 구간에서 정리해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체크하시면 좋으시겠죠. 자, 지금 안내해드리는 주소로 참여하시면은 저희가 거의 매일매일 온라인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노란톡으로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바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대표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입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로 화면에 QR코드를 찍어주시고 참여 코드 4989를 입력해 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요. 실시간 시황 브리핑은 물론 종목별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이재선 대표님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가 글로벌 시장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다우지수겠지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인플레이션이 강화되면서 긴축을 어마어마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거의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국가 미국입니다.
자,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잭슨홀 미팅 이후에 한번 급락이 나왔다. 그리고 나서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자, 추석 연휴 전후로 해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땠습니까? 연속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추석 연휴 이후에 한번 올라왔던 겁니다. 한 번에 올라왔죠, 우리나라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CPI 발표 후에 다시 한번 뚝 하고 떨어졌다. 또 강력한 긴축 우려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이언트 스텝 정도는 미국에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뭐 전보 스텝 혹은 빅 원이라고 불리는 1% 금리 인상 이 얘기가 한 번씩 나오는데 아직까지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유력한 연준 위원들 중에서도 가장 매파적이라고 불리는 이 제임스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도 1%는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가장 매파적인 사람도 이거는 썩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이언트 스텝 정도까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물가가 이 CPI, PPI가 고공행진 보이다가 이렇게 꺾일 줄 알았는데 이 정도가 안 된 거예요. 예상치만큼 안 되고 꺾여 내려온 게 요 정도 꺾여 내려온 거다. 좀 덜 꺾였어요. 이만큼 내려와 줄 줄 알았는데 예상치만큼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유럽처럼 다시 이렇게 치솟는 건 아니었죠. 다시 치솟은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상치 미달됐고 아직까지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인정하면은 이번 달에 빅스텝 쪽에 무게를 실렸던 것을 자이언트 스텝 쪽으로 실어주는 정도, 1%는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자, 이번 달까지는 조정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미국 시장이 지금 구간에서 이중 바닥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31,500을 회복하고 32,000까지 회복한다. 이중 바닥 움직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 이렇게 뜸들이다가 회복하면은 이중 바닥 트랩 완성이 됩니다. 32,000까지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 됐죠.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밀리면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 추세적으로 하락한다, 하락했자 이것보다는 역헤드앤 숄더 모형을 이렇게 만들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러면 10월 초중순에서 중순 정도까지 여유 있게 좀 조정 기간을 더 놓고 본다. 그럼 전략은 간단하죠. 전략은 순환매를 한 2주 정도 더 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도주로 옮겨 타는 시기를 2주 정도 늦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명확하죠? 이렇게 해서 전략을 짜시는 겁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지수가 이렇게 바닥을 기어가면 3,000을 못 넘어가면은 우리나라 반도체주들 크게 움직이기 어렵다. 이렇게 바닥을 기어가면은 반도체주들 여전히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움직이겠습니까? 아니요. 얘가 반등이 나와야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생긴다. 3분기 안 좋을 거다. 4분기 비수기죠. 내년 1분기까지는 비수기죠. 그럼 1분기 저점으로 해서 내년 2분기부터 조금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정도에 보시면 돼요. 내년 2분기 정도부터. 조금 늦어지면 3분기가 되겠지만 2분기 뭐 후반이 되든 초반이 되든 2분기 정도부터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메모리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DDR4에서 DDR5로 이 전환되는 속도 이게 중요한데 올해 말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인텔, AMD CPU 출시되면서요. 그럼 이게 상용화되고 호환성이 높아지는 CPU 메인보드가 출시되면서 반도체주가 움직인다. 그럼 지금보다는 4분기에 반도체주를 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관심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독일 닥스 지수, 유럽 쪽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천연가스, 유가, 러시아의 이 에너지 무기화 정책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국가가 독일이다. 근데 독일 그래도 이 정도면 나름 선방하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13,000 아래쪽에 있다가 올라오고 만약에 저점을 기존 저점보다 위쪽에서 형성한다라고 하면 저점을 높이는 이중바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기존 저점만큼도 조금 남았죠. 살짝 흔들어도 괜찮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가장 리스크가 있는 독일도 저렇게 잘 버텨주고 있다. 영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7,300포인트 아래쪽에서 한번 바닥 만들고 올라와서 다시 한번 바닥 만드는 흐름. 근데 여기가 끝인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밀릴지 이게 관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거는 저점을 같은 라인으로 하느냐 저점을 높이는 게 더 좋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일 안 좋은 게 저점을 낮춰서 이렇게 역회된 숄더 만드는 거는 기간 조정이 더 길어진다라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일본 니케이 지수 10년이건 20년이건 잃어버렸지만 지금 니케이 지수는 저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꽤 괜찮은 상황이다. 강달러가 일본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전저점까지는 한참 남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강달러의 일본은 오히려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고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중국이 미국하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좀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조정 구간에서는 상해지수가 횡보하면서 잘 버텨주고 있죠. 3,300을 오히려 회복하면 더 좋아지는 거고 중국은 크게 이렇게 밀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우리나라 지수 어떻게 되고 있죠? 자, 이런 모양. 최근에 배우셨죠? 하락 추세 밴드를 그리는 이런 종목들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위쪽으로 강하게 돌파하면 제일 좋은데 힘이 없으면 뭐 한다? 옆으로 누워서 횡보하면서 돌파해도 된다. 횡보하면서 돌파해도 된다. 기억나시죠? 자, 오늘도 간단히 강의를 해드릴 건데 자, 보세요. 지금 2,400 쪽에서 2,400 아래쪽에서 이 근처에서 크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크게 내려가지도 않고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횡보하면서 돌파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하락 추세를. 이해되시죠? 이렇게만 해도 이달 하순 정도에는 이렇게 조금 올라오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돌파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달이 됐던 여기를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추세가 상승 쪽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반등이었는데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 반등이었을 뿐인데 그 다음부터는 뭐다? 상승 N자형이죠. 그 다음부터는 상승 N자형을 그리면서 좋아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먼저 저점을 잡았죠. 이중바닥 잡고 반등 후에 1차 목표치 달성하고 830에서 840 정도 잡아드렸죠.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목표치 달성하고 조정을 받죠. 그리고 나서 뭐 하고 있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돌파 시도 한번 빼꼼 내밀었지만 결국은 이 안에 있죠. 자, 뭐 하고 있어요? 횡보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해서 넘어가면 좋겠죠. 코스닥은 조금 더 움직임이 빠르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상향 돌파하면 더 좋긴 하겠네요. 이런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정 구간이니까 우리가 너무 큰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지금 횡보하면서라도 넘어가주면 된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알아보고요. 저희가 매일매일 시황교육까지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시장이 불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이재선 대표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입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로 화면에 QR코드를 찍어주시고 참여 코드 4989를 입력해 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요. 실시간 시황 브리핑은 물론 종목별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이재선 대표님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저항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지나면서 혹시 잊으신 건 아니겠죠? 자, 저항선이 뭐였죠? 주가 상승이 매도 세력에 의해 어느 선에서 계속되지 않는 일이다. 즉, 주가의 상승을 제한하는 선, 주가가 못 올라가게 하는 선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다? 주가가 특정 구간만 가면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이 선을 저항선이라고 한다.
이 저항선이 왜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타이밍을 잡기 위해 선생님 매도가 가장 어렵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저항선입니다. 이 저항선만 알아도 어렵지 않습니다. 매도 타이밍, 이 저항선에서 바쁘신 분들은 아침에 미리 걸어놓고 가셔도 된다고 했죠. 매도 주문을 걸어놓고 가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저항선의 매력입니다. 미리 알 수 있는 선이니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는 주가가 저항선에 도달하면은 한 차례 매도를 한다. 자, 매수는 놓쳤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 여기서 매수해야 되는데 놓쳤다? 뭐 한다? 기다린다.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린다. 왜? 매수는 최대한 저렴하게 낮은 가격에서 해야 여러분들이 보유할 때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렸다가 매수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매도는 차이가 있다. 기다리지 않는다. 왜? 수익이 다 줄어들어서 혹시나 손실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는 망설이지 않고 과감하게 한다. 과감하게 매도한다. 매도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진행합니다. 넘어가면 어떡하나요? 넘어가면 다시 사면 되죠. 다시 사면 뭐가 어렵습니까? 다시 사면 되죠. 돌파하면은 둘이 돌파 매매를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과감하게 우리는 이렇게 매매를 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과감해야 됩니다. 자, 예시 종목 HLB입니다. 이 종목도 저희가 여러분들께 돈줄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 연휴 때 에스모에서 간암 1차 치료제 캄렐리주막과 병용요법 발표한다. 세부 데이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마에 20개월을 돌파하면서 22.1개월이라고 1차 지표가 발표되면서 나머지는 이제 아바스틴과 이제 티센트릭 쪽이 약간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좋은 옵션 중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1차 옵션과 대등한 기존의 넥사바하고는 아예 비교가 안 되고요. 게임이 안 됩니다. 넥사바보다 월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옵션 중 하나로 등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호재는 발생을 했죠. 자, 어떻게 됩니까? 다음 달에 NDA, 프리 NDA 신청했으니까 다음 달 중순 정도까지 열릴 거고요. 그럼 사전 미팅을 한 다음에 조율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해서 NDA를 FDA에 신청하겠다. 그럼 글로벌 시장으로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보통 160일 이내에 나오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 안에 신청한다라고 하면은 내년 상반기, 내년 초다라고 하면은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 HLB 그럼 그때까지 봐야 되는데 그냥 들고 갈 거냐? 우리는 매매를 배웠으니까 트레이딩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자고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종목은 34,000원이 중요한 구간이다. 34,000원이 중요한 구간이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트랩을 만들고 완성하는 이 34,000원에 저희가 주목을 해서 여러분들께 돈줄 종목으로 소개해드렸죠.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34,000원에 매수하신 분들 어떤 움직임 보였습니까? 올라오면서 한 차례 1차 목표치 49,000원 구간 도달한 다음에 휴식을 보였고 휴식 취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추후에 넘어갈 겁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탑라인 굉장히 기대감 있게 발표를 했고 에스모 기대감 있다. 2019년 에스모 때도 베스트 오브 에스모의 옵티보 키트루다와 함께 3대 신약으로 선정되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누린 적이 있었죠. 자, 이번에 어땠습니까? HLB 지금까지 해서 69.12%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였습니다. 이 종목을 어떻게 소개해드렸나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기 방어성 종목 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그럼 제약바이오 쪽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드렸죠. 자, 그 중에서 신약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종목. 중국에서는 이미 리보세라닙을 잘 먹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왜 먹는다고 표현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경구용 치료제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 경구용 치료제 많이 들었죠? 코로나 때 우리 경구용 치료제가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면서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나왔었죠. 리보세라닙은 항암제인데 경구용 치료제입니다. 굉장히 복용이 간편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경쟁력이 충분하다. 좋은 옵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 HLB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 봐야겠죠. 자, 우리가 볼 때 매도할 타이밍 그리고 저항 구간에서 54,000원이 저항 구간이죠. 이 구간에 안착을 못하면 뭐 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 당일날 좋은 모습 보여도 안착을 못하면 한 차례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 물론 이 종목에서 수익이 많이 났고 난 이 종목 믿고 갈 거야 라고 하면 그냥 들고 가셔도 됩니다. 근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한 차례 정리하고 어떻게 하느냐? 조정 구간 노려서 재매수 하시면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44,000원까지 이탈해서 아래쪽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죠. 아래쪽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죠. 그런데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자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수익난 종목들을 순환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바이오 종목들이 좋은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재가 많았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롤론티스가 FDA 승인을 얻었지만 급락이 나왔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아바스텐이 굉장히 좋은 오리지널과 동등한 성과를 보였다라는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나왔고 HLB도 마찬가지고요. 호재가 있는데 급락이 나왔다. 저희가 설명드렸던 우주항공 방산주랑 똑같습니다. 좋은데 뭐 굳이 엄청나게 올라간 게 아닌 것 같은데 밀렸어요. 여기까지 밀린다고?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는 어디서 살 건지를 여러분들이 또 고민하셔야 됩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어디서 물량을 더 늘릴 건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매도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편안하시겠죠. 자, 여러분, 매매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매매 방법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저희 쪽 참여하셔서 교육을 매일매일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돌파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돌파, 일정한 기준이나 기록 따위를 지나서 넘어서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은 저항 구간만 가면 막혀 있었는데 이 구간을 어떻게 한다? 이 구간에서 매도를 했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돌파가 나온다. 그럼 돌파할 때 매매하면 된다라고 누누이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겁니다. 돌파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 포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보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케미칼의 일봉 차트입니다. 저희가 포스코케미칼을 어떻게 설명드렸습니까? 올해 초부터 봄부터 설명드렸죠. 자, 이 종목은 11만 원을 회복하면은 여러분들 강하게 한번 치고 갈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죽지 않습니다. 전기차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전기차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보세요. 내연기관의 시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0년도 안 남았어요. 내연기관의 시대는. 각 국가별로 이제 10년 조금 넘거나 20년도 안 남거나. 그러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중고차도 내연기관 차는 굉장히 가격이 다운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사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마니아층은 여전히 있겠죠. 자, 그럼 전기차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지금 폭발적인 수요가 나올 수 있다. 자, 포스코케미칼 어떻게 됐습니까? 11만 원 이 회복하는 구간 전에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점 찍고 반등이 세게 나오는데 이 구간부터는 11만 원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보시면 됩니다. 미리 말씀드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1차 목표치 14만 원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온라인 교육해드리고 도달한 거 정확하게 터치하고 휴식 구간이 나왔죠. 그 다음부터 그냥 쉰다라고 말씀드렸죠. 짧게 치고 빠져도 그냥 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11만 원 아래쪽에서 이중바닥 형성하고 회복하는 이날 절호의 타이밍이었죠. 온라인 교육 들으신 분들 너무 많이 들으셨죠. 포스코케미칼 저희한테. 자, 어떻게 됐습니까? 매수해서 그냥 들고 계셨다면 81.25%의 수익률 올리신 거고요. 여러분들이
14만 원 구간에서 한 차례 정리를 하고 다시 재매수를 하셨다면은 이 종목으로 거의 100% 가까운 수익률을 지금 올리신 겁니다. 이게 돌파 매매의 무서운 점입니다. 이 구간에서 돌파할 때 생각한다. 자, 트랩 또한 이 돌파 매매의 기법의 일부예요. 이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기법이 탄생을 하는 것이죠. 자, 보시면은 이탈했다가 이 트랩을 회복하고 돌파하는 구간에서 보는 겁니다. 트랩 또한 돌파 매매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포스코케미칼 1차 목표치를 넘어서 2차 목표치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여기도 돌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하죠? 중간 저항이 18만 5천 원 구간에서 한번 정리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들고 갈 것이냐,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추세가 지금 너무 안정적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수익 많이 났으니까 이 정도 한 18만 원 유지하면 들고 가보겠다라고 생각하셔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아니면 난 중간 저항 와 있고 다음 주 FOMC 나는 잘 모르겠다.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불안하시면 조금 정리하고 가셔도 되는 거죠. 너무 편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돌파 매매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자, 하이비전 시스템 돈줄 종목으로 이 종목도 저희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지선 15,000원 구간인데 이중바닥 트랩 이제 완성하기 직전이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미 14,800원부터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설명드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1차 목표치 도달, 그리고 나서 휴식 구간 취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파가 또 나왔죠. 그리고 나서 2차 목표치 도달, 지금 돌파 시도 중입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19,000원. 확실하게 넘어가지 않았죠? 19,000원 지지력 테스트에서 성공하면 보유, 이탈하면 한 차례 정리했다가 재매수를 하면 됩니다. 어디서? 이 중간 저항부터 보시는 거예요. 이 중간 저항 전후에 있는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천천히 17,0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시면 되고, 이 구간부터 하락이 정체되면 그냥 기다리는데 쭉 내려온다. 그럼 17,000원 구간 전후부터 보시면 되는 거겠죠.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선익 시스템 마찬가지죠. 저희가 15,000원 구간에서 이중바닥 트랩 말씀드렸고 살짝만 흔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은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벌써 43.64%. 여기서 저희가 한번 대응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했죠? 종가 22,500원 안착 시 보유. 왜? 여기가 중간 저항이 되니까. 목표는 25,000원이지만 중간 저항이 되니까 안착 시 보유, 이탈 시 수익 실현이다. 어떻게 했죠? 43.64%에서 그 다음 움직임 어떻게 했습니까? 추가적으로 올라가서 벌써 64.5%. 이 중간 저항을 안착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넘어가자마자 좋은 모습 보이죠. 그리고 지금 뭐예요? 25,000원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만 유지하면 그럼 또 보유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25,000원 유지 시 보유. 돌파한 종목은 이 저항을 돌파한 종목은 이 저항선을 유지하면 보유한다. 이탈하면 한 차례 수익 실현한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이런 종목들, 이런 교육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진행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이재선 대표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입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로 화면에 QR코드를 찍어주시고 참여 코드 4989를 입력해 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요. 실시간 시황 브리핑은 물론 종목별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이재선 대표님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알려드린 저항 돌파, 조정 구간에서는 이런 돌파가 나올 수 있다라고 알려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응용편입니다. 추세를 하락 추세 밴드로 만들고 있는 종목들이 우상향으로 돌파하면은 지지력 테스트를 한번 받고 갈 수 있다. 혹은 횡보 돌파할 수 있다.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횡보에서 돌파한 다음에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가거나 우상향 돌파한 다음에 올라가다가 추후에 내려오거나 하는 이런 종목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거 왜 보셔야 되나요? 지금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이런 모양이죠. 하락 추세 밴드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횡보하면서라도 넘어가야 된다라고. 자, 예시 차트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장 근접한 종목이다라고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교육에서도 당분간 보지 마세요라고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 추세 밴드 안에서 이렇게 너무나 정석적으로 움직였죠. 정석적으로 움직였죠. 자, 여기 한번 트랩 만들고 나서 제가 시선이 바뀌었죠. 여러분 여기 트랩이 하나 나왔네요. 이중 바닥을 그릴진 모르겠지만 트랩은 하나 나왔습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하단에 안 붙고 횡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붙은 다음에 또 횡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짚어서 가실 수 있어야 돼요. 트랩이 발생했네. 이중 바닥 트랩이 나오는지 기다려 봐야겠다. 근데 이중 바닥을 만들지 않고 아예 하단으로 붙지를 않고 횡보하기 시작합니다. 움직임이 바뀌었죠. 움직임이 바뀌었잖아요. 기존에는 횡보를 해도 아래로 붙었는데 이번에는 횡보를 하고 위에다 붙죠. 그러면 기대감을 한번 모으는 거예요. 확신은 없어도 심증은 갖고 보는 겁니다. 이때부터 유심히 보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추세가 이렇구나라고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횡보하면서 이 구간을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럼 이 구간을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어떻게 된다? 이 구간 횡보해서 넘어간 다음에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급등이 나온다. 빠르게 넘어갈 수 있다. 왜? 돌파한 다음에 돌파까지만 하면은 빠르게 못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지력 테스트까지 확인을 하면 자신감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감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 종목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저항 돌파와 함께 엮어서 본다라고 하면은 단기 급등했죠. 단기 급등한 종목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교육에서도 이거 안착되는지 봐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22,000원 안착되는 거 보자. 여기 쉬어야 되는데 위에서 쉬는지 아니면 밀리는지를 봐야 된다. 밀려도 요 아래에서 붙어서 쉬면 괜찮은데 여기 붙어 있지 못한다. 못 버티면 어떻게 한다? 버텨야지 넘어가는 거. 못 버티면 급락이 나온다. 설명드렸죠.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 종목은 24.93이라는 좋은 수익률을 단기간에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금 하단에 붙어 있죠. 자, 블록딜 이슈가 있었습니다. 블록딜이 2만 원 초반 가격이라는 거 생각하면 지금 가격은 조금 과하지 않나 싶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타이밍에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저항을 돌파해서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보유하시면 되는 거고 이탈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줄여야 되는 이유 여기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예시입니다. 자, 이런 교육 저희가 매일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그리고 꼭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하겠다고 이거 들고 몸으로 버티면 이렇게 다시 되돌림 현상이 나온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교육 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항상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죠. 돈줄 종목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아까 반도체주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반도체주는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 쪽을 보시는 게 조금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EUV 관련주를 본다거나 이런 쪽을 보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MCU 관련주를 준비해 왔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10,000원 아래에서 바닥을 이렇게 예쁘게 형성한 종목입니다. 다중바닥을 완성했죠. 10,000원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었습니다. 실적도 좋고 성장성도 좋은 기업. 앞으로 기대감이 큰 기업.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 온라인 교육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실적 좋습니다 하고. 자, 그래서
횡보하고 올라오다가 급등이 한번 나오죠. 지금 이 종목의 움직임 어때요? 그리고 나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다. 12,000원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았어야 되는데 지지를 못 받고 다시 한번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지금 구간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중 바닥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이 구간에서 조금 더 밀려서 이 아래까지 내려올 것이냐, 이 구간이 관건이 되고, 지금부터는 서서히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을 갖고 보셔야 된다. 12,000원을 회복하면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 가격권이 11,350원 전후 구간에서 보시면 되고, 1차 목표치는 14,000원 기존 고점이죠. 14,000원까지 1차 목표치를 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 구간을 돌파하면은 그 다음에 16,000원까지 본다. 자, 손절가는 1,800원을 이탈하면은 그래도 10,000원까지 한번 기다려보거나 아니면 11,000원 회복될 때 다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풍력 관련주입니다. 지금은 태양광, 풍력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기차 기본이고요. 거기에 원자력까지, 그리고 탄소 배출권이나 폐배터리 이런 쪽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친환경 쪽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강남권에는 일회용기도 못 쓰게 하죠. 배달을 할 때 다회용기로 교체를 하고 있는 작업 중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친환경에 관심이 높다라는 거 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관심 가져야겠죠. 자, 윈드타워, 해상풍력 쪽으로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일본, 호주 다 정책적으로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나라가 아니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최근에 긍정적인 모습, 이중바닥을 만들고 올라와서 저항을 1차 저항을 넘어갔죠. 자, 그래서 6,500원을 넘어간 후에 7,500원까지 간 다음 뭡니까? 6,500원까지 와서 쉬고 있다. 자,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 있죠? 이 안에서 사실 움직이다가 한 단계 높여서 위쪽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위쪽 박스권 매매하시면 됩니다. 6,500원 부근에서 매매를 하셔서 7,500원에서 매도를 하는 움직임. 그리고 7,500원을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 위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 6,700원 초반 구간, 전후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다음 목표치 7,500원, 그 다음 2차 8,500원까지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6,400원 이탈하면은 그 더 저렴한 구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줄여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 대장주, 탄소 배출권의 대장주입니다. 최근에 멋지게 쉬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고 나서 자, 이 종목이 23,000원 돌파에 실패를 하고 쭈루룩 내려와 있습니다. 중간 저항 아래쪽에 있는데 가격적으로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중간 저항 21,500원 지켜주면 좋았을 텐데 못 지켜줬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부터는 가격적인 메리트로 접근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해가지고 2만 원 구간까지 분할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혹은 분할로 매수를 해나가다 21,500원을 회복하면은 남은 물량을 회복할 때 매수하는 겁니다. 전략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1,300원부터 시작해서 2만 원까지 해서 평균 단가는 21,000원 아래로 맞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21,000원 이하로 평균 단가 맞춘다 생각하시고 21,500원 회복하면 그냥 여기서 매수하시고.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목표치는 1차는 23,000원, 2차는 26,000원까지 보시는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종가로는 2만 원 이탈하면 21,000원 이하로 맞춘다라고 했죠. 2만 원 이탈하면 한번 손절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교육도 지금 시장에 아주 적합한 교육들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보시고 시장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모두 수익으로 혼쭐나실 수 있습니다. 교육 참여하시기 바랍니다.